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대통령실은 말이죠. 토요일 아침에도 국무회의를 여네요. 월화수목 금이에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꾼 대통령이 가니까 일꾼 대통령이 왔다. 국민들은 좋아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대통령이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어우, 취지로 세상에. 얘기했을 네, 때 네. 옆에 있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등의 표정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봤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이제 추경을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추경 사실 어제 밤 늦게 통과돼서 저는 그 뉴스 계속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었다가 네. 봤는데 규모를 보니까 정부안보다 이제 1.3조 원 늘었습니다. 31조 7,914억 원. 핵심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고요. 1인당 뭐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15만 원에서 55만 원 선, 지역에 따라서 또 이 상위 소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추경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이게 응급실 환자한테 물을 언제 주느냐, 탈수 증세의 사람에게 물 한 잔 먹여야 빨리 살 수 있잖아요. 그거랑 저는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윤석열 내란 소개 때문에 지난 6개월간 사실 국정이 마비 상태였어요. 외국인들이 무서워서 한국 못 온다 그래서 관광지 타격 입었죠. 내수가 무너지니까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은 정말 응급실에 탈수 증세로 온 사람한테 빨리 물 한 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고 국민의힘 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저것 반대하는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있는 지역은 추경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다뤄보겠지만 어쨌든 추경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좀 빨리 집행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강조한 것처럼 정부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그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 보내달라. 우리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반응이 한 100개도 안 되고 근데 댓글이 한 200여 개가 달렸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 당신이 뭔데 필요 없다고 하냐? 난 필요하다. 생활지원금 25만 원 절실하다. 그 본인이나 받지 말고 기부해라. 뭐 이런 댓글과 아 필요 없어? 나는 국민의힘이 필요 없어. 박수영 네가 필요 없어.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민생에서 민생 경제에서 25만 원이라는 생활지원금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다리고 필요한지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오늘 급하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요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강력한 사인이죠. 이 굉장히 필요한 이 지원금 추경을 나도 이렇게 급하게 주말에 통과시킨다. 정부 부처 너네 가만히 있을 거야? 속도를 내라라는 어떤 강력한 지시와 당부의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오늘, 박수영 네. 의원님 한마디만 네. 부탁드립니다. 박수영 의원님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라고 했는데 이거 부산 시민한테 물어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죠? 네, 부산 시민한테 물어보셨습니까? 그 25만 원 본인만 안 받겠다? 받으면 되지 뭐. 본인 한 명이 부산 시민 전체로 대표예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인이 야당으로서 여당을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난과 비판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이게 부산 시민들 특히 골목 상권을 빨리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피멍들게 하는 말이다. 정말 야당 의원들이 실력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엄청 기다렸는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옆에 처음으로 앉은 국무회의였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제가 어제 이제 임명장 수여하는 것도 봤는데 네.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허리 숙이지 말라고 나 이상해 보인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김인석 총리가 참 우여곡절 끝에 어째 총리가 되셨고 그 이후에 보니까 농민들 대통령실 앞에서 좀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 반대 의견하는 분들을 그냥 만나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좋았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거든요. 그래서 총리님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반대되는 목소리라도 듣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김인석 총리님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들 대통령실 전부 다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강훈식 우리 비서실장님이 SNS에 또 글을 엄청 길게 저도 올리신 거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아 이렇게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네. 나는 잘 있다 이러면서 거기서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말이 아 저는 그래도 한 15일,
120일 정도 어떤 이런 기간을 거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착착착 잘 하시더라라고 거기다가 적어놓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준비된 대통령과 준비된 총리가 만나서 앞으로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아까 이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추경안이 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잘 진행될 거다 생각했는데 본회의가 10시인가요? 굉장히 늦게 열렸어요. 8시에 민주당 의총이 갑자기 마련이 돼서 열리고 이게 특활비가 문제가 됐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한번 전해 주시죠. 예, 민주당 내에서 아니 검찰이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특활비를 이렇게 예산에 우리가 세운다라고 표현하죠. 예산을 주느냐 아직은 좀 이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이 의원총회에서 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검찰 구성은 전부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일단 법무부 장관이 바뀌게 되겠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 검찰 특활비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 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좀 보완할 수 있는 틀은 일단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정리하는 무조건 특활비 세워준다가 아니라 검찰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된다, 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부대 의견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조건부로 세워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보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완해서 오남용 막는 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특활비, 법무부 특활비, 검찰 특활비 등등 해서 민주당 주도로 이걸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어제 올라온 추경안에 이 전체 특활비가 다시 올라온 거고 그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왜 살렸냐 뭐 사과 한마디 없이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 특활비 왜 살렸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이제 특활비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예산 심의에도 이제 사용 내역을 소명을 하면 배정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는 경호처는 그 전년도 내용을 소명을 했기 때문에 경영처 특활비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명하면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서 지난번에 삭감한 거고 우리 정부는 이제 일을 할 거고 소명 다 할 거고 제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중인데 지금 저쪽에서 특활비를 왜 지난번에는 안 했는데 지금 왜 들어가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너무 어불성설인데 왜 지난번에 또 소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또 다시 반추해서 들여다본다면 그때 얼마나 윤석열 3년 동안 뭐 이것저것 뭐 해외 순방 간다 뭐 한다 이러면서 예비비며 특활비며 다 끌어다 써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윤석열 탄핵되고 일주일간 그 안 나왔을 때 뭐 관저에 막 뷔페도 들어가고 사람들 초청해서 밥도 먹고 일주일 내내 뭐 그런 일이 있었지를 않나 뭐 캣타워나 개수영장이 있었지를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본인 부부를 위해서 그런 돈을 쓰는 것들이 하나하나 의혹과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여하는 지난 예산 심의가 있었던 것이지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정부에다가 똑같은 잣대를 대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목리를 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단독 처리된 뒤에도 작년 예산 심의 때 뭐 소명과 뭐 증액을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계엄이 터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이후에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서 최종 삭감으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삭감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있었다.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봅니다. 특활비가 지금 국회,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검찰, 경찰 이렇게 국가기관에 지급이 됩니다. 근데 왜 특활비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보통 우리가 세금으로 집행되는 돈은 대부분 이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거나 사용 증빙을 아주 세세하게 하는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국정활동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무에서 좀 자유로운 비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해 주셨듯이 특활비 자체를 아예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이 사용 소명 내역이 적어도 국회에는 보고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로 이게 밝히기 어려운 거냐면은 국회 내에서 비공개라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윤석열 당시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뭉개거나 이걸 야당 탓으로만 계속 돌리다가 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비교해놓고 그때는 깎고 왜 지금은 세우냐 이런 주장 자체가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때는 이제 술 잘 마시는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은 일 잘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랬으니까 저기 이재명 정부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맞지 않습니다. 술꾼과 일꾼을 너무 동일선상에 놓지 않길 바랍니다. 술꾼과 일꾼. 아 그리고 이제 잠깐 조금만 네,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이건태 의원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대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변인 좋습니다, 같이 하고 좋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지지자들께서 네. 좀 뭔가 불안한 마음을 많이 표시하신다.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그랬더니 사실상 삭감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찰 개혁법이 통과된 이후에 사용하는 부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8, 9월쯤에는 개혁의 얼개가 나올 거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법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뭐 올해 안 정도 될 거니까 실제로 법이 통과되고 요 비용을 집행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이라고 말해도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마련해 놓는 게 있고 예산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마련은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의 과정을 거치면 일단 예산 마련돼요. 집행은 쓴다라는 의미죠. 네. 그런데 검찰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 이거는 그때까지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발언을 확실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분들께서 검찰개혁 의지 없는 거 아니라고 너무 걱정하시는데 그런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려가 해소가 됐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잠시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관련해서 지명을 했는데 이제 국회에 인사청문과 임명 동의를 구한 거죠. 일단 조금 전 들어온 속보라서 전해드렸고요. 아직도 일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 아, 그렇네요.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거 토요일인데.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일도 일하실 거니까. 네. 그렇죠? 내일도 속보가 계속해서. 주말에는 관저에만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때 네. 그때도 그 표정도 되게 재밌었는데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너무 아쉽다는 그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그 발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쉬니까 일을 할 수 없어서 그게 아쉽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아니죠. 이제 본인이 이제 네. 나와서 일을 하면 네. 뭐 50명, 100명이 같이 남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였구나. 본인은 그래서 관저에서 일을 한다. 네. 라고 관저에서 하셨죠. 일을 네, 한다. 네, 그 네. 얘기였나요? 네, 아무튼 그날 그 대통령실 그 직원분들의 표정이 진짜 근데 저는 흐뭇했어요. 네. 제가 기자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던 얘기를 좀 네네, 해볼까요? 네. 이거 뭐 아주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기자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에서 일하실 때 뵌 적이 있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자치단체로 일할 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보통 좀 재킷 벗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재킷을 벗었는데 와이셔츠가 너무 꼬질꼬질한 거예요. 아이러느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외부인을 만나는데 무슨 일이야라고 했는데 당시 지자체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느라 집에 못 갔다는 겁니다. 오. 네. 근데 긴팔 와이셔츠는 왜 입고 있는지 아시죠? 장애. 어. 이제 그 장애가 부끄럽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민원인도 만나야 되고 지방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물어보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추측건데 장애에 너무 관심이 쏠리지 않게 그냥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또 예의상 이렇게 긴팔을 많이 입잖아요. 자치단체장들이 그쵸, 그런 것 그쵸. 같은데 어쨌든 와이셔츠가 너무 땀에 절어 있고 안 깨끗해서 제가 살짝 물어봤더니 집에 못 들어간다. 지금 너무 긴급 상황이라 너무 집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초기에만 워커홀릭 것 같죠? 아닙니다. 원래 이렇구나. 대통령실 계신 분들 긴장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얘기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 네. 공무원분들이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엄청 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은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뭐 수혜나 이런 거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예산이 부족하면 얘기를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 SNS에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평소에 안 보이던 공무원들이 가서
이 물 빠지는 곳 막 청소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봤는데 또 그 공무원들에게도 호감이 생기고 또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효능감이 든다. 그럼요. 네. 근데 정치의 효능감, 정책의 효능감이란 말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조심하시고요. 네. 네. 열심히 하셔서 너무 네.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